그거 정말 나쁜 거야. 그런 거에 대해 의문을 안 가져봤지. 멸종의 지름길이지. 힘들어 죽겠어. 바다 없는 어쨌든 뭐 지구 온도가 내려갔고 이산화탄소는 절대 인간에게 나쁜 게 아니다. 맞거든.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거든. 얘네들이 지구과학 학도라면은 내 수업 들으면 지구과학 들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CO2가 없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를 계산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배울 수 있거든. 태양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표면이 몇 도가 될지 딱 나와. 그럼 영하 18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영하 18도가 아니잖아. 그게 뭐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도의 문제고 이런데 맹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의도적으로 정말 기후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자꾸 그냥 CO2를 악마로 모니까 과학자의 어떤 시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의론자들의 생각도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 기후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인데 자꾸 이거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기상청 맨날 욕하잖아. 내일 날씨 맨날. 근데 우리가 2050년 지구 온도가 몇 도 될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해 의문을 안 가져봤지. 근데 내 말이 당연한 것 같지 않아? 내일 날씨 못 맞추는데 50년 날씨를 잘 맞출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물론 기후과학자들은 50년 뒤에 날씨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후를 맞추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뒤에 기후를 맞추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 그 2050년에 1.5도, 지구가 2050년까지 1.5도까지밖에 안 상승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인간이 그때까지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될까를 다 계산한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다가 나온 거야. 그거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몇 톤을 줄여야 되니까 이거 하려면 우리나라 몇 톤 줄여야 되고 어떻게 이게 딱 플랜식 나오는 거야. 계산이 아름답지. 아름다운 계산이지. 안 줄이니까 뭐 기후 악마니 아니 뭐 악당 국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문제는 그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정확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확실하고 안 정확한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 이게 불확실한지 안 한지. 그런 얘기 안 해. 정확한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50년 이렇게 줄여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2050년에 지구의 온도가 몇 도 될지에도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비판한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다 불확실하니까. 좀 오픈 마인드로 해야 되고 지구가 되게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도 생각해보고 저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책을 한번 읽어봐. 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에른 롬버그.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는 게 기후변화 우선순위가 1순위냐 아니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하고 있는 환경 이슈들이 너무 많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환경론자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건 그린피스를 만든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그린피스를 공격하는 사람인데 그린피스 창시자 한번 쳐볼래요? 패트릭 무어. 네. 패트릭 무어는 내가 볼 땐 좀 과해. 악의적이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내 기후과학자 시각에서는 기후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좀 너무 부정적. 근데 그린피스에서 패트릭 무어가 갈라진 계기가 핵 때문이었어. 핵 발전 말씀하셨나요? 핵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 핵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갈려. 그리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 책하고 패트릭 무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환경주의자들 간에서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생각 차이가 있다고.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은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야.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근데 과격하면 눈에 잘 띄기 쉽잖아. 잘 띌 뿐이야 내가.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은 중도적인 성격이고 그런 생각들도 공유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게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 특히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인 생각 전혀 내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책 읽고 나서 감상평을 간단하게 나눴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너무 이제 환경 문제 심하다고만 몰아가는 공포심을 주는 책도 아니면서 이제 객관적인 정보도 최대한 주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굉장히 감명 깊었다. 감사하다 이런 책. 내가 고맙지. 나는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지은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무도 답을 몰라. 불행하게도 나도 2050년에 몇 도가 될지 절대로 모른다고. 아무도 몰라. IPCC 절대로 몰라. 모른다는 걸 밝혀놨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IPCC는. 불확실성의 범위가 만큼 된다라는 거를 그래프마다 이렇게 다 실어놓거든. 시나리오라고 하는 응, 책에서 시나리오. 나오네.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기상청에서 우리 시나리오를 담당하고 있거든. 기상청도 처음에는 2100년에 몇 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그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감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불확실성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사에 안 나와? 불확실한 얘기는 듣기가 싫거든 사람들이. 자극적이지 너무. 결국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을 많이 해야 돼. 과학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는 사회로 점점 발전해야 된다고 봐. 이건 너무나 1등만을 생각을 하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답만을 생각하고 정답이 아닌 건 거들떠도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정답이 아닌 솔루션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의 역량의 스펙트럼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정답만 가지치기해서 모아놓으면 스펙트럼이 좁아진다. 그거 정말 나쁜 거야. 멸종의 지름길이지. 생물학적으로 보면 돌연변이로 유지되는 거거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내 책에서 나왔듯이 뭐 30도 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종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려면 끊임없는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적응은 우연히 튀어나온 돌연변이가 있어야지만 되지. 계속 그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의 피팅이 된 존재는 우리 자연은 언제든지 바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야. 자본주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아니거든. 언젠가는 브레이크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게 자본주의야. 이걸 서스테이너블리티라고 그러잖아. 지속 가능성.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체제라고 봐. 끊임없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는 거거든. 그때 되면 뭐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거야. 너무 아스트랄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때 큰 도움이 될 거야.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였어. 전에 읽었던 막 책들이 또 생각나면서 그런 책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그런 게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이슈에 관해서는 너무 스펙트럼이 좁다. 나는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 책 쓰고 하는. 난 절대 아니거든. 지금도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한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다. 뭐 해서 책을 쓴 건데 근본적인 그 이유는 과학자로서 약간 자괴감? 그런 것도.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좁은 기후책밖에 없을까? 보라고. 기후변화 책 전부 외국 책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책들 한번 보라고.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 같은 얘기, 한 권만 읽으면 똑같은 얘기들. 결국은 책을 좀 국민들이 많이 읽어줘야 돼.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짓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또 책을 쓸 거 아니야.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돼야 돼 사실은. 언론에서도 자꾸 정답만을 외치고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우려스러운 대목이지. 이야기가 너무 큰 범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좁힐까? 그러면은 저희 준비해온 질문지를 자유롭게 질문하면 거기에 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질문이 되게 내가 딱 봤을 때는 아 나도 공부하고 싶더라고. 수준이 되게 높네. 태양광도 이렇게 세게 들어오던 게 이런 숫자로 현혹시키기가 너무 쉬운 거야.